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삼각수렴 기법의 단순한 원리인데,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주가의 원리, 쌍바닥, 쌍봉에서 끝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채수로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부가적으로 그 영상 설명을 쌍바닥 쌍봉 설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삼각수렴 기법의 단순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또 덤으로 대형 포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기존 보유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종목을 가지고서 쌍바닥 쌍봉에 대한 원리와 삼각수렴 기법에 대한 원리를 이 세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석삼조죠. 그러니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대형 포장의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지금 박스, 단기 박스입니다. 이게 한 두 달 가량의 단기 박스에 박스 돌파를 3번 시도를 했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각수렴 기법에 의해서, 삼각수렴이나 박스 횡보 기법에 3번 돌파를 시도를 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 밀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전에 영상에서.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기법입니다. 근데 이런 기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기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요쯤에 있을 때, 여러분들 보유 종목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이날 돌파 시도를 해. 근데 돌파를 시도를 못한다. 그럼 밀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꼬리 달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밀리는구나. 세 번째 도전일 때. 두 번째 도전에는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나마 첫 번째 도전 실패했을 때 매도를 못했어. 버틸 수는 있어요. 기회를 또 주니까.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잖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돌파를 해서 쭉 한번 레벨업 되면서, 박스 레벨업 되면서 돌파를 올라가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밀릴 경우에는 하락을 걷는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기법입니다. 자, 이건 쌍바닥이 아니라 쌍봉이 아니라 쓰리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산자가 되는 겁니다. 쓰리봉에. 그죠? 매산자 설명도 제가 드렸던 거고, 쌍바닥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다 드린 설명입니다. 자, 쭉 가시면은, 자, 쌍바닥이네요. 그죠? 쌍바닥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단기 쌍바닥이죠. 그러니까 단기 쌍바닥. 자, 올라갑니다. 자, 쭉 올라가고, 자, 지금 여기 색깔이 주황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게 이제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 자, 삼각수렴에 대해서 삼각수렴한 부분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죠. 그죠? 삼각수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차트의 기간을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쌍봉과 쌍바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쫙 훑어갑니다. 이제 훑어서 가고, 요 부분도 박스예요. 박스. 그죠? 이 부분도 박스입니다. 박스. 이 박스를 돌파를 못하면은 밀린다. 자, 크게 이제 이건 단기 쌍바닥은 아니죠. 그죠? 몇 달에 걸친 쌍봉이죠. 쌍봉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쌍봉이면 끝인가요? 그분이 질문하셨죠? 응? 쌍봉이면 끝인가요? 쌍봉이면 끝인가요? 쌍바닥이면 끝인가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쭉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 질문 따라 하신다면. 근데 자, 여기서 이거 쌍바닥으로 볼 거냐 말 거냐예요. 이 부분. 이거 쌍바닥으로 보실 거예요? 바닥은 아니잖아요. 저점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 위에 쌍봉이 있잖아요. 그러면 쌍바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게 쌍봉이냐 쌍바닥이냐, 왜 고점에서 쌍바닥을
쌍바닥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많이 올리신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리딩 하시고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고점에서 쌍바닥이라는 설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거는 쌍바닥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굳이 봐준다 그러면 박스로 봐줄 수는 있어요. 박스로. 응? 박스로. 고점 박스로 봐주는 거죠. 이거 쌍바닥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그 쌍바닥이 아니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을 때 이 설명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쌍바닥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쌍봉을 위치가 바닥 위치에서의 쌍봉 개념이냐 고점 위치의 쌍봉 개념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의 쌍바닥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거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저점이 높은 상태잖아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설명을 저는 상당히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같이 쉽게 설명하시는 분은 없을 건데 다른 영상을 제가 봐도 상당히 난해하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불명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밑에서 이제 내려와서 횡보를 하잖아요. 박스 횡보. 그죠?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박스 횡보는 길면 안 좋다. 짧아야 좋다. 응? 그죠? 제가 설명을 드린 적 있잖아요. 지금 이 확대가 돼서 그렇지. 자, 박스, 횡보 상황입니다. 지금 횡보. 자, 계속 박스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항상 드리지만은 이 박스 상단이라고 해서 이 가격을 지지하고 뭐 돌파하고 하는 부분을 맹신을 하지 마세요. 이 가격대를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응? 들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꼭지가, 응?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들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돌파했다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획일화 되게 5천원이면 5천원, 목표가가 뭐, 응? 3천원이면 3천원, 전초가가 그렇게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박스 행보가 길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밀린다고 그랬죠. 단기적으로 요 화면상에 봤을 때 쌍봉이에요, 이것도.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박스 행보를 자,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길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죠? 자, 이 쌍바닥이 나왔어요. 이게 쌍바닥이라며. 저점이 낮잖아. 두 번째 바닥은 이 저점보다는 높는 게 맞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쌍바닥을 형성한 이 저점이 다른 것보다 높으면 쌍바닥이라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박스로 봐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흐름이 밑에 더 낮은 저점이 있으면 이 박스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쌍바닥일 확률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데도 이걸 이해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시고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게 그분이 그럼 쌍바닥이면 끝인가요? 아니란 얘기지.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무슨 과정이냐? 단기 파동의 과정이에요. 단기 파동의. 이게 단기 쌍바닥이냐, 장기 쌍바닥이냐, 중기 쌍바닥이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분봉에도 쌍봉이 있는 거고, 주봉에도 쌍봉이 있는 거고, 월봉에도 쌍봉이 있고, 일봉에도 쌍봉이 있어요. 일봉에서도 단기 쌍봉이 있고, 응? 중장기 쌍봉이 있는 거예요. 일봉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는 거죠. 응? 쌍봉이나 여기서 말하는 쌍바닥이나 응? 이 쌍봉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기간 개념의 이해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바닥이 어떤 쌍바닥이냐, 단기 쌍바닥이냐, 장기 쌍바닥이냐, 중장기 쌍바닥이냐, 뭐 분봉 쌍바닥이냐, 일봉, 주봉 쌍봉 그거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주가의 흐름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최소 설명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과정이고 기간 개념의 이해도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짤막하게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기간 개념에 따라 쌍바닥이 무슨 쌍바닥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이 주식은 단순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것이라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제가 눈이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쌍바닥이라고 쌍바닥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 어떤 상황에 어떤 부분에서의 쌍바닥이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자, 쭉 보시면 자 이제 계속 흘러갑니다. 여기서도 쌍바닥이 또 나오네요. 그죠? 자, 쌍바닥입니다. 이것도 이 쌍바닥인데 이것도 쌍바닥 나왔잖아요. 기간적으로도 짧아요. 얘보다. 그죠? 쌍바닥 형성한 게. 그죠? 자, 그리고 위에 에? 박스 세 번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눈이 단기 박스 얘기해요. 단기 박스. 고점 단기 박스란 말이에요. 이거를 쌍바닥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이걸. 참, 그러면서 고수라고 그러고 리딩이라고 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저 같은 아마추어도 아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도 아는 내용을 왜, 응?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전공도 그럴 건데. 자, 여기서 또 쌍바닥을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제가 동그라미 친 위치가 어디서의 쌍바닥 위치냐, 쌍봉 위치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얘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하는 거지. 박스로 갈 거냐, 아니냐. 자, 자, 지금 현재 이제 현재 지금 위치입니다. 지금 대형 포장의 현재 위치인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 주황색으로 색깔이 표시가 좀 흐릿해서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응?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삼각 수렴, 그죠? 여기서도 위에는 이제 삼각 수렴에 이게 층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삼각 수렴 같은 경우. 왜냐면 이 급등주들이 쭉 올려놓고 조정을 줘요. 이렇게 응? 쭉 올려놓고 조정을 주고. 그러니까 단봉, 이 큰 기준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세력봉이라 하기도 하고 뭐 전문가들마다 호칭이 다 다양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봉이 캔들이 5개나 되잖아. 6개나 되냐. 둘이 6개, 6일 동안 상승을 했네요. 캔들이. 그죠? 근데 이걸 한 개의 봉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합쳐져 갖고 합봉으로 해서 합방을 해서 한 개의 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개 띄워놓고 조정을 주고 시간 조정을 주면서 또 한 봉 띄워놓고 시간 조정 주고 가격 조정도 주고 기간 조정 주면서 또 띄우고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작전 세력 애들이. 그러니까 패턴이 틀리지. 종목마다 틀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삼각수법을 뭘로 기준으로 보냐. 여기서 보면 제가 요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 꼭지의 방향성이 얘 주가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위로 가고 있잖아요. 각도가. 그러면 얘는 위로 가는 거예요. 얘는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수렴인 거예요. 여기서 방향을 결정을 하려는데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내릴지 위로 올릴지. 근데 얘가 좀 약간 위로 이렇게 치우쳐 올라간다. 그럼 위로 가는 거고, 얘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중간이다. 그러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지. 보합이잖아요. 보합. 얘 같은 경우는 밑으로 방향이 걸렸잖아요. 얘는 하락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저기서 삼각수령, 왜죠, 얘제? 자, 얘가 방향성이, 예? 위로 좀 약간 중간보다는 위잖아요, 위. 예? 그렇기 때문에, 자, 각이, 예? 상향이죠, 상향.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삼각수렴 기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응? 얘가 제일 좋은 거지, 얘가. 응? 요런 모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트를 쭉 보시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이건 상승한다라고 보는 거지. 응? 하락 개념에 그걸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자 요런 저 삼각수렴 기법은 이 꼭지의 방향성이 이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아주 단순한 그 상황이잖아요. 그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게 무슨 기법이냐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야, 지지를 하고 있구나. 이게 방향을, 각도를 올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 얘기는 저점이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저점을 높이면 뭐라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래, 상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초보분들도 그 정도는 아시니까. 그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점이, 예? 고점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한다. 저점이 올라가면 상승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삼각수렴 기법은 이 삼각수렴의 꼭지의 방향이 주가의 방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순한 거니까 혹시나 차트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막 보시다가 이거 삼각수렴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의견이 내가 매수를 할까 말까 애매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배팅을 할 수 있는, 음? 쉽게 말하면 저는 간혹 이런 모양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줄타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줄타기 한다고. 지지를 저항의 줄타기를 저항선을 따라서 줄타기를 합니다. 그 만약 위에 선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저항선 따라서 줄타기를 한다라고 제가 간혹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얘는 조만간 이제 위든 아래든 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근데 밑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굿이죠. 근데 고점에서 이런 개념이 아닌 고점에서 응? 박스 형식의 행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려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건 뚜렷하게 삼각수렴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초보분들이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응?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를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초보분들이 잘못 보시면, 그렇잖아요. 저점의 높이가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돌파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는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박스 돌파나 삼각수렴이나 이 돌파를 못하니까 밀리는 거고, 돌파를 해서 가면은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법이라는 게 돌려치기에도 말붙이기 나름이고 돌려막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보통 이제 초보분들은 하락을 하다가 하락하는 저가에 매수를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경규 기법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몇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경규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왜 그 이경규라는 사람이 왜 대단하다라고 영상을 왜 올렸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간접적으로 제 기법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경규가 눕방도 하고 버럭도 해요. 그래서 이경규 기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버럭하고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경규 기법이라는 게 별다른 기법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리고 그게 뭐냐면 이 쌍바닥인 경우 이경규 기법이 성립이 돼요. 쌍바닥이 되면 이경규 기법을 거치지 않고서는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는. 이건 쌍바닥이 아닌데 여기서 이경규 기법이 성립이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버럭 성질낸 거예요. 여기서 버럭 성질낸 거예요. 이경규 기법이 여기서 성립이 됐어요. 여기서 이경규 기법이. 그래서 버럭 올라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친 데가 쌍봉이라고 했던 데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데가. 동그라미 친 데가. 쌍봉이라고 끝이냐? 여기 같은 경우, 이날 같은 경우 쌍봉이 끝이냐? 아니잖아요. 또 올라갔잖아. 또 여기서 쌍봉이 끝이냐?
엄청난 기간이 지났지만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쌍바닥이 끝이냐 그러면 쌍바닥, 여기 쌍바닥 아니잖아요. 내려왔잖아. 쌍바닥, 쌍바닥. 과정이고 흐름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설명 이제 그 아까 박스 횡보 박스 얘기를 한 거고, 대형 포장이 아까 설명이 대형 포장이었는데 대형 포장을 들고 계신 분이 있어서 보유하신 분이 있어서 대형 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가를 지지하고 상승해야 되지, 상승을 해야 되고 정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돌파를 못하면 그나마 이제 시도를 하고 상승해서 시도를 하고 돌파를 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불행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현재가를 왜냐면 그분이 현 단가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현재가가 현 단가라고 봤을 때 보유 단가라고 봤을 때 밀리면 이제 불행인 거예요. 이제 왜 박스 여러분 보셨지만 박스 횡보에서 밀리면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잖아요. 급락을. 그 월봉을 보시면은 매산 매도 기법에 속해요. 3세판 변곡 기법에 박스 변곡 기법에 속하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주봉입니다. 주봉. 이 주봉에 보면 지난번 티플 성문 뭐 대양 이렇게 글씨 적혀 있는 게 지난번에 내가 그 그림 영상을 설명을 드렸을 때 밖으로 올리면서 돌리면서 저점하고 돌리는 그 그림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종목들의 순서 얘가 요 위치고 요 위치고 요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우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얘가 지금 고점 같잖아요. 지금. 근데 고점은 아니에요. 원래는. 전체적인 전 차트로 봤을 때 바닥.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럼 이거 바닥이네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초보분들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설정값이에요. 설정값. 보조지표에 대해 설정값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근데 이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몇 년짜리예요? 1991년이에요. 여기가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년 전이면 2000년이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년 30년 전 차트까지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요 차트는 뭐냐 2004년이잖아요. 19년이고 15년, 이것도 15년이 되네. 15년 차트에 15년 차트. 자, 월봉해 볼까요? 자, 월봉에 보면은 지금 각이 보면은 고점을 계속 올려왔잖아요. 지금 주가가 고점도 올렸고. 그래서 지금 이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위치잖아요. 주가가 여기가 이 위치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돌파를 못하면 요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면 밀리는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수리봉이 되는 거예요. 수리봉. 제가 이때까지 오늘 영상 찍으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다 적용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적용되잖아요. 지금 수리봉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일봉에서 설명드렸잖아. 응? 돌파를 못하면 윗꼬리였잖아. 윗꼬리 똑같잖아요. 월봉에서도 틀려요? 똑같죠. 그죠? 어? 비슷하잖아. 또 돌파를 해야 돼요.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지금 주가가 여기에 와 있는 상태잖아요. 돌파를 못하면 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돌파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돌파 안착을 해주는 게 좋다.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매산자잖아. 매산. 제가 매산 설명을 많이 했죠. 그죠?
매산, 주봉도 그렇잖아요. 주봉도. 어? 매산, 일봉.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추세선도 내가 이걸 보고 그런 추세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추세선 끊는 연습 자주 하세요. 여기서 그냥 끄은 거예요. 맨 저점인 데서 그냥 끄은 거예요. 끄은 선이에요. 그냥 이 선들이 다. 자, 요 최근 이 선을 보고 지, 음? 지점을 보고 찍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걸 안고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갖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 가격. 그러지 못하면 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까지 근처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재지주잖아요. 재지. 천, 1450, 60원 동태네. 오, 21선이네, 21선. 21선을 올라타야 되네. 21선을 올라타고, 이거 뭐 15일선이네. 15일선을 올라타고, 여기까지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최소한의 수익권에서 약수익이든 뭐든 간에 익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상관없는 거고, 그죠? 근데 만약에 밀린다 싶으면 여기서 익절을 하시란 얘기지. 욕심 내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를 한다 싶으면 이, 이 추세선을 지지를 한다 싶으면은 잡으면 되고. 근데 밀리면 뭐 그냥 마냥 내려가는 거지. 제가 이 애가 이제 대형 포장 얘가 제지주잖아요. 제지주고, 어? 그리고 이제 폐지가 작년, 어? 폐지가 폐지 가격 혜택을 본 종목들 있잖아요. 제지주들이. 그래서 실적들이, 응? 좋았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 폐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확한 그건 아닙니다. 그래 그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어? 그러면 이런 만약에 말대로 상승한 가격이 상승한 거라 만약에 상승한 거다. 이제 폐지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분기 대비 실적이 부정이 되죠. 그죠?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실적 시즌이 1분기 실적이 이제 4, 4월 4월에 발표를 되잖아요. 어? 2019년 1, 4분기 응? 발표가 되는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차트나 주가는 선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선반영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응? 월봉의 매도 기법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고 돌파를 못하면 그 박스 어? 이제 박스지. 3, 시도 3세판 변곡 기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돌파를 못하면 약수익이라도 빠져나오시라. 어?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뭐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별도로 이렇게 뭐 하는 줄 않습니다. 그냥 수수하게 자부인 하든 뭘 하든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그 지식이나 경험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수업료를 낸 이 지식들이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더 포인트를 잡고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 음질이 좋고 안 좋고 그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수시로 보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뭐 그걸 보신다는 게 그걸 봐서 뭐 또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나 뭐 카카오 TV에서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하나라도 더 올리게 돼요. 저도 해보니까 그게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올리게 돼요. 솔직히 댓글도 없고 뭐 좋아요라든지 뭐 기타 그런 게 없으면 그래서 영상 하시는 분들이 왜 그 강조하느냐 그게 뭔데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건 틀려요. 그러면 영상을 하나 올리더라도 더 올리게 되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 더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칭찬에 잘했어 참 잘했어요 칭찬에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두서없이 30분 넘게 또 영상을 했는데 오늘 포인트가 세 가지를 같이 했잖아요. 삼각수렴 기법 단순한 원리지만은 이 기법을 만약에 차트를 돌려보시다가 이게 나왔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긍정인가 부정인가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주가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종목 선택할까 말까의 방향에 이 주가의 방향을 미리 안다라는 건 어디예요? 그건 행운이잖아요. 단순한 기준이고 단순한 원리라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쌍바닥 쌍봉은 하나의 흐름이고 과정이지 이거에 그냥 쌍바닥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주식은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쌍바닥이라도 똑같은 쌍바닥이 아니고 똑같은 쌍봉이라도 똑같은 쌍봉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종목에 다 틀리고 업종에마다 틀리는 거고 시황에 따라 틀린 거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을 보실 때 중요한 거는 기간 개념의 이해도예요. 차트 특히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기간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면은 많이 혼돈이 올 수 있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설정값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누누이 드리는 거니까 초보분들은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경험해 보세요. 제가 얼마 수치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피부를 못 와닿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수용을 못하고 활용을 못해요.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주면 뭐합니까? 그것만 맹신하다가 그거는 적용을 어느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수치를 바꾸기도 하고 하는 건데 수시로. 왜 여러분들 그 영상들 보시면 차트에 그 숫자들 숨기기 다 돼 있잖아요. 어? 숨기기 다 돼 있죠, 이런 거. 왜 해놓는 줄 알아요? 자기들만의 그 노하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왜 보여주는 줄 알아요? 신경 안 쓰는 줄 알아요? 그건 하긴 나름이에요. 지수가 하락 추세일 때, 상승 추세일 때 틀린 거고, 내가 매매를 중기 투자하는 사람,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냐, 단타 하는 사람에 따라 틀려요. 이평선 보는 것도 틀리고, 보조수표 보는 것도 틀리고, 시황에 따라 하여튼 업종마다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활용을 하거나, 딱 그것만 보고도 맥을 잡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노하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노하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걸 뭐냐면 그걸 아신다고 해서 여러분 초보분들은 그걸 아신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알아. 시키기면 여러분은 요리사 자격증 땄다고 주방에 가서 요리를 식당에 가서 어? 저 오소 저 호텔 주방장 시켜주면 여러분 주방장 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 칼 쥐어준다고 여러분 요리 못하잖아. 후라이팬 쥐어준다고 여러분 요리해요? 못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값을 불을 쉽게 후라이팬에 불을 몇 도 3구짜리 쓸 거냐 5구짜리 쓸 거냐 2구짜리 쓸 거냐 응? 틀리듯이 불 세기를 강하게 할까 약하게 틀리듯이 그 모든 설정값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 틀린 거고 손님이 많을 때 하고 손님이 없을 때 하고 요리 준비를 하는 게 틀리잖아요. 손님이 피크 타임일 때는 미리 요리를 세팅을 준비를 하잖아. 미리 손님이 많이 없을 타임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유있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설명해드려도 이걸 어렵다고 하고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은 그래도 얘기를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개인 채소를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못 알아듣시는구나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가 왜냐면 못 알아듣겠다고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충분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이니까 그 설정값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자, 또 자꾸 엉뚱하게 또 빠지는데 어쨌든 상각수렴 기법은 단순한 기법이니까 여러분 주가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까 근데 주의할 점은 박스 행보하고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거 보는 기준이 있어요. 맥점이. 그것도 설명을 또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오늘 핵심에 대한 부분은 이게 상수렴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먼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스 행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대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어쨌든 간에 단순한 이 기본 원리만으로도 주가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쌍바닥 쌍보동은 과정이고 기간을 이해하는 기간 개념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박스 행보는 긴 조정은 부정적이다. 해당해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주의를 해라. 그런 부분이고 대형 포장은 현재가를 지지로 상승해서 전고점 근처에서 돌파 안착을 하는지 하시고 그거에 따라 수익 실현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시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재지주의에 대한 부분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